화엄경을 이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엄경 육지 기억나세요? 12연기를 한 10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본 거 기억나세요? 앞으로 뒤로 뭐 했더니 아무튼 다 12연기라는 게 우리 늘 아는 무명이라는 어둠에서 그게 인연이 돼서 어떤 업의 작용인 행위가 시작되고 어떤 형성작용이 시작되고 그게 우리의 의식, 참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에고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에고의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요. 에고는 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식에는 다 대상이 있습니다. 안식에는요. 색깔이란 대상이 있고 우리 육식에 해당되는 의식에는 어떤 법칙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은요. 뭔가 이런 법칙, 자연의 법칙들을 가지고 사유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 사물을 하나 여러분 보셔도요. 보세요. 이 사물을 볼 때 눈은 색을 보시고 또 뭐죠? 예. 이식, 귀는 소리를 듣고 또 설식은 맛을 보고 예. 또 비식은 냄새를 맡고 여러분의 신식, 몸뚱이의 식은 촉감으로 만져요. 그래서 촉감,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색깔이나 촉감이나 이런 거 읽어내서 여러분 정보를 구성하죠. 그럼 의식은 마지막에 뭘 하느냐? 요걸 가지고요. 결국 이 안에서 또 이제 그 오감에 잡히지 않는 영역의 그 법칙들을 다뤄요. 좋다, 싫다, 뭐 이거는 컵이라고 한다. 이름도 붙여야죠.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정의를 해야죠. 여러 거기에 대한 감정도 또 좋고 싫음도 느껴야죠. 요거는 오감에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느끼는 게 육식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존재가 칠식이에요. 배후에서 또 이 육식은요. 생각의 다발이잖아요. 감정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감정의 다발을 여러분 거라고 잡아주는 에고의식이 있어줘야 돼요. 칠식이 있어야 돼요. 배후에서 칠식이 작용해야만 여러분은 그게 내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내 오감이야. 요거 안 헷갈리시죠? 여러분 남이 보는 거 보고 같이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잖아요. 철저히 여러분 걸 보고 계시죠. 여러분 모니터에 뜨는. 여러분의 이런 모니터를 유지해 주는 게요. 이게 에고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의식이라는 건요. 남하고 나를 구분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에고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미 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을 가르고 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에고의식, 칠식부터 사량 분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육식처럼 거친 사량 분별이 아니라 미세한 분별이 이미 시작됐어요. 나와 남을 이미 가르고 있어요. 거기서. 이해되십니까? 이미 나와 남을 가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높이 보려는 이런 뭐죠? 아견, 아치, 아만, 아에라고 하는데요. 이 에고에 대한 견해, 에고로 인한 어떤 어리석음, 에고로 인한 자만, 에고로 인한 집착들이 이미 시작돼요. 이게 칠식에서 하는 겁니다. 칠식이 일으키는 작용들이에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런 에고 작용들, 에고의 자만, 아만 그러고요. 에고의 견해, 나라는 견해가 생기고, 아치, 에고의 집착함으로 생기는 어리석음, 무지죠. 무지가 시작되고, 그래서 아치가 제일 먼저죠. 이 무지로 인해서 나라는 견해가 생기고, 얘나 아만이 생기는 거죠.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자만심이 생겨요. 이걸 하는 게 칠식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다 따지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잘났다는 겁니까? 남보다. 그러니까 이미 대상이 있어요. 에고에는 이미 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너머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참나가 있어야만, 참나가 없으면 이 에고가 어디서 그 존재의 근거를 가져오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나라는 존재감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게 지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참나라고 한다. 참나라고 하면요. 이게 참나다. 그러면 이 참나가 한번 구르면요. 일단 칠식 우리가 아는 에고가 생겨야 됩니다. 참나와 에고만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에고가요. 한번 구르면 뭐가 돼요? 육식작용을 일으켜요. 생각과 감정을 관리합니다. 이건 오감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그럼 어떤 영역이 있어요? 오감의 영역이. 오식이 오감입니다. 오감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이요. 바깥 세계에서 여러분 뭔가 정보를 얻죠. 오감을 통해 정보를 얻어요. 그걸 육식이 한번 가공하고 그래서 에고는 이거의 배경이 돼주는 거죠. 토대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 육식과 오식을 이게 다 내 거다 하고 묶어주는 걸 에고가 해요. 육식과 오식은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이라면 그걸 한 묶음 묶어서 내 거라고 딱 이게 묶어주는 게 칠식의 작용. 그럼 에고가 일으킨 이 모든 칠식, 육식, 오식의 작용이 저장이 돼야 되죠. 어디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참나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 그런 업보에 물드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팔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팔식에 즉 결국은 여기 팔식까지는 참나의 영역인데 참나가 어떤 업보까지 관리해 줘야 돼요. 참나가 뭔가 작용을 일으켜서 업보를 관리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식이 돼버리면 참나 자체는 그러면 팔식의 근원이 된다는 면에서는 구식이고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참나는 원래 공하다는 측면에서는 십식까지도 가요. 굳이 나누자면. 이러십니까? 팔식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식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식을 초월해 없다고 해서 이게 존재하지 않겠죠. 텅 빈 상태로 존재하겠죠. 전혀 물들지 않고 그 자체로 퍼펙트한 그 자리를 굳이 이름 붙여서 이제 십식, 권율타식이라고 또 붙이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거는 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보통 90까지 많이 얘기하면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를 지금 이름만 지금 9냐 10이냐 붙이는 건요. 의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여하는 의미만. 사실은 80, 90, 10식은 다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인데 이 참나가 이 에고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에고가 존재할 수 있게 지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참나가 해줘야 될 역할이요. 갑자기 유식학으로 변했는데 이 참나가 해줘야 될 팔식이 자 이걸 지금 팔식으로 지금 참나를 대표해서 이게 뭘 해줘야 되냐면요. 에고가 존재하게 해줘야 되고 그 이제 이 육식 사실은 오식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죠. 에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식이 돌아가게 해주면서 동시에 업보를 관리하고 있어야겠죠. 업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업보의 종자들을 그리고 업보의 종자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루 종자라고 하는 이거는 유루 종자고 무루 종자라고 하는 조금 더 번뇌가 없는 종자가 있어요. 이게 본유 종자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종자. 이게 서양 철학에서 서양에서 똑같이 본유관념이라고 그래요. 이데아. 원래부터 있던 종자가 있어요. 참나 안에 원래 있던 종자. 육바라밀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오염된 게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참나가 갖고 있는 종자가 있어요. 그 종자가 있으니까 80, 70, 60을 딱 법칙대로 만들었죠. 근데 이놈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놈이 지은 업보를 이게 후천적인 업보를 저장해야 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신운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훈습한 종자, 새로 만든 종자 내가. 요게 여러분 안에 팔식에 다 있어야 된다는. 근데 있는 위치가 다르겠죠. 선천 종자는 원래 참나에 있던 거고, 요거는요. 업보니까 참나에 들어갈 성질이 안 되죠, 애초에. 참나가 관리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팔식이라는 걸요, 우리가 흔히 무의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말이 오묘해져요. 이때는요, 이 업보까지, 관리되고 있는 업보까지 다 포괄한 거잖아요. 참나에 좀 더 거친 작용까지를 포괄해서 우리가 포괄해가지고 무의식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참나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팔식을 무의식이라고 불리면 참나라기보단 참나의 작용이 되는 측면을 더 강조한 거고, 근데 팔식의 실체는 참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누가 업보를 관리해 주는데요? 참나가요. 이런 느낌에서는 팔식을 또 참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식을 필요 없다는 주장은 참나가 팔식이 그대로 참나인데 구식을 따로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 판은 오염된 거랑 청정한 거랑 좀 구분해서 설명하자. 그래서 구식설까지 주장하는 데가 있고, 십식까지 간 데는 그 모든 걸 초월한 참나를 또 개념적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또 생긴 거고.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여러분이 지금 실감하고 느끼는 건 오감 육식의 세계죠. 그게 에고가 일으킨다는 거. 근데 그 에고의 너머에는 참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순수한 내가 있어야만 제약받는 내가 있다는 거. 자, 에고는요, 시공간 속에 경험을 하는, 세상에 이런 경험에 물드는 경험적 자라면, 현상계적 자하면, 이 참나는요, 선험적 자예요. 경험에 물들지 않아요.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필요해요. 물들지 않는 내가 있어야만 물드는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감정, 오감이 안 일어날 때 나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때도 난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찾아집니다. 유식학 좀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팔식이요,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팔식이 해줘야 할 게 또 있어요.
오감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오감만 만들면 어떡합니까? 안식만 만들면 어떡해요? 안식의 대상이 되는 색깔도 만들어줘야죠. 자, 여러분이 지금 눈 감았다 눈을 탁 뜰 때 이 세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는 팔식이, 아래아식이 결국 참나가 여러분한테 세계를 펼쳐주는 거예요. 그 참나가 제공하는 정보를 여러분의 오감이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어렵죠? 네. 그래서 팔식이 하는 일은 종자를 저장하고 세계를 만들어주고, 세계 안에는요 내 몸도 포함돼요. 왜냐? 몸과 세계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몸과 세계는 한 세트니까. 몸하고 세계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재료가 같아요. 꿈속의 몸은 꿈속의 세계랑 한 세트예요. 여러분이 사후세계에 이제 영계로 가신다면 영계의 이 몸 갖고는 못 가죠. 영계의 몸하고 영계의 세계랑 한 세트인 그 몸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늘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또 다른 몸 가지고 신나게, 현상계는 기억도 못하고 지금 이 물질적인 지구 세계는 잊어버리시고 잘 사시다가 또 태어나서 또 다시 죽을 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꿈꿀 때는 걱정도 안 해요. 딴 세계 가서 잘 사시다가. 깨어나니까 또 여기 있는 동료들 찾고, 이렇게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이런 공식을 찾아내서 생과 생을 간통하는 세계에도 이월릴 것이다 하고 연구해 가는 겁니다. 결국에 철학이라는. 요거 좀 이것만 좀 이해되시면 좋겠네요. 유식학은 이게 다예요. 제가 언제 유식 30성 뭐 해드리겠지만 그걸 안 들어도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 유식학은 기본 원리는 확실히 알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요 정도가 대승기신론에서, 대승기신론이 유식학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해서 그 대승 철학으로 더 승화시키는데, 그때 이 정도 소화시켜요. 대승지신론이 소화시키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제에 따라서, 요거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웃고 들으세요. 기억 너무 하지 마시고. 나중에 대승기신론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해드릴게요. 육식이 너무 시끄럽죠. 제잘제잘 생각 감정.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제 일주보살이 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식과 계제를 연결시켜요. 육식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으면 일주보살이 돼요. 그런데 에고에서 끝없이 육식으로, 여기 에고 차원, 그리고 에고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에고가 저지른 모든 짓을 또 저장한 업보의 종자가 있죠. 그러면요, 무의식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겠죠. 저 내면에서. 그러면 뭔가 이 육식 너머에 칠식과 팔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업보가 저장돼 있다 보니까, 팔식에 저장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칠식이요, 나만 사랑하는 이 칠식작용이 지금 육식만 통제되지 칠식은 통제가 안 됐죠. 그게 살아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이 육식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도 끝없이 여러분이 그 예기치 않은 순간에 끝없이 올라옵니다, 속에서. 그게 지금 거기는 못 컨트롤하는 단계가 일주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요,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해요. 그래서 일지보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육식을 다스리는 힘이요, 더 확고해졌을 때 이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힘을요 약화시키고 육식 자체를 내가 완전히 컨트롤한다, 그럴 때 일지보살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 칠식, 에고를 언제 다스린지 아십니까? 에고를 칠식을 다스릴 정도가 됐을 때는 칠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있는, 그런데 이 에고를 다스렸다고 해도 무의식에 어마어마한 또 업보가 있겠죠, 아직. 이 영역까지 다스려가는 거는 8지, 9지, 10지에 다스리다가 마지막 이 업보가 완전히 청정해지는 거는 12지에. 이제 11지에 업보가 다 사라지고 12지에 완전하게 참나가 발현되니까 이건 거의 한 세트인데요. 굳이 말하자면 12지죠. 이제 궁극의 경지에서 여러분의 모든 업보가 다 청소되고 끝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대승기신론인데 화엄경은 다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절대 11지, 12지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 11지, 12지에서 업보를 다 지운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개체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주장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개체성을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업을 최선을 다해 지우는 게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에요. 화엄은 십지보살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12지까지 가버리면 여러분도 성불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성불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화엄경에서 말하는 성불은 그냥 십지가 성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지 가면
부처의 직위를 부처들로부터 부처라는 직위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아예 딱 끝내요. 그냥 그 말이 없으면 화엄경 저자가 십지까지 쓰다 말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화엄경 저자는 십지가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십지에서 부처의 직함까지 받아요. 실제로 명함까지 받아요. 너 이제부터 부처 해라고 부처들로부터 딱 이 선택을 받아요. 너가 이제 다음 왕이야 하고 권력 승계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관정식, 그 십주를 관정주, 그리고 십지를 관정지라고 하는 게요. 정수리에 물 부어준다는 건요, 이게 왕 즉위식 때 하는 일이에요. 즉위를 시켜줘요, 부처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화엄 저자는 확고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써놓은 글을 못 봤어요.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화엄경을 연구 안 하고 화엄경을 그대로 대승기신론하고 이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11지 12지 가야 부처야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화엄경의 이 의도를 존중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엄경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그 고승들의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전문가들도 화엄경을 강의하는 당연히 12지가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화엄경을 푸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화엄경에서 십지에 묘사했던 게 전형적으로 12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능가격이나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그럼 화엄경이 의도한 건 뭐냐? 자, 여기서 또 이제 업식에 우리 마음을 알았으면요.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도 알았죠. 지금 식이 어떻게 정화돼 가는지. 자, 그럴 때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게 팔식을 완전히 청정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화엄 이 십지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무한한 업을 어떻게 지워요? 업은 무한하다고 보고요. 업을 어떻게 다 지웁니까? 내가 살면서 무슨 법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다 청정해져야만 내가 부처가 된다면요. 이거를요.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도 있지만요.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보는 이론이 있어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지금 내가 육바라밀만 잘 쓰면 그만이지 왜 과거 업을 다 지워야 되네? 업으로 완전히 팔식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대원경지라 그래요. 거울처럼요. 한 점 티끌도 없게 만들어야 부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에고가 살아있는 한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에고가 살아계시면 절대로 여러분은 한 점 티끌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요 에고와 오식, 육식의 세계는 무상, 고, 무아한 게 본식이기 때문에 에고가 살아있어서는 여러분 무상고 무아에 말리고 에고는 반드시 세계라든가 대상, 어떤 대상하고 반드시 짝이 지어서 있지 이원성 세계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에고는. 즉 연기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건 남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세계나 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고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객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게 초기 경전 법구경이나 이런 석가모니가 그 직접 설하신 걸로 보이는 초기 경전에는요. 여기까지 분석해 들어가질 않았어요. 실제로. 그냥 이 참나자리가 열반이잖아요. 우리는 뭐 70, 80 얘기도 없었잖아요. 자세하게. 뭔가 비슷한 얘기들은 나오지만 뚜렷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이 육식에서의 무상고 무아한 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만 컨트롤하면요 열반에 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서 열반을 체득해서 열반에 안주해서 영원히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다시는 이 괴로운 무상고 무아의 세계인 현상계, 3계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여기서 끝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죠. 3계에 안 들어오는 또 자아가 필요한 거예요. 열반을 체득한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에고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라한들을 대승해서 깔 때 그 사람들은 칠식도 다 닦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육식만 정화할 줄 알았지 칠식은 손도 못 댔다. 칠식을 닦질 않았는데 어떻게 열반에 드느냐 하고 비판하면서 그 경지를 대승기신에서 이승의 경지, 성문과 영각을 일주에다 배당해버립니다. 왜냐? 칠식을 안 닦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너무 좀 형식적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아라하는 일주입니까? 거긴 칠식설이 없지 않나요? 이게 다요. 그러니까 칠식설 자체가 없으니까 칠식은 안 닦았을 거고 그러면 아예 일지에 처음부터 애초에 아라하는 들어간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닦다 보면요. 왜 그쪽에 학설이 없다고 안 닦는 건 아니니까. 명확하게 표현했냐 안 했냐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너무 그건 좀 무례한 얘기 같고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만 닦여도 이미 그쪽에서는 무상고 무아만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은 육식상에서 난 열반에 들었다고 했는데 에고가 근원적으로 정화가 안 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열반을 체득한 자아가 필요해요. 보면. 이게 꼭 자아라고 안 하니까 자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열반을 얻었다 못 얻었다가 결국 에고의 기준이지 참나는 우리의 근원적인 열반 상태는요. 열반에 들고 안 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긴 무위법의 세계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거는 초기 불교에서도 무위법이라고 따로 딱 정해서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관리한 건 결국 뭔가요? 수행을 엄청 해서 에고를 열반을 모르던 에고를 열반을 알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즉 열반을 얻어서 체득해서 그게 머물려면 여러분의 에고가 필요하다는 이게 나와요. 이론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에고가 생겨버리면 에고를 남겨두는 수행이라면 다시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힌두교도 이걸 알아내요. 그래서 힌두교의 결론은 마지막 에고까지 다 박살내고 완전히 사라지고 끝내자라는 주장이고 대승불교의 결론은 아니다. 이 에고를 오히려 다 끝장내고 나면 여기서 두 개로 갈립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해질 거라는 대승계 신론 입장과 끝장내면 안 되겠다라는 화엄경 입장. 끝장내면 큰일 나겠다. 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에고를 가진 채로 최선을 다하는 부처의 모습이 되는 십지보살을 모델로 딱 정한 겁니다. 십지보살을 모델로 했다는 게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현상계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존재가 돼서 중생과 영원히 함께 호흡하면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달라요. 12지를 주장해버리면요. 나는 이제 개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초월한 존재가 돼요. 거기서 전지전능할 지언정 이미 나의 개체성은 사라진 존재가 돼요. 그런데 아미타불인이 12지 부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보면 전생이 있고 개체성이 있어요. 결국 이거는 자체 모순에 빠짐으로써 화엄경의 십지 이론이 저는 더 탁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다 전생이 있고 아미타불도 언제 공부했다는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분들은 12지고 관세음이나 문수보살만 10지라고 딱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화엄경의 십지 이론을 알고 말하신다면 개체성을 가진 한에서 최고의 경지까지 간 분이 십지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 그래서 같은 이 심식설, 유식설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결론에서 많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얘기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화엄경에도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중생들은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또 서원을 해요. 보살이. 뭔가 모순이죠. 나는 영원히 이 우주에 머물면서 십지보살이 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십지보살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중생을 싹 우주에서 내보내는 거. 뭐가 모순에 빠지죠. 이런 모순이 화엄경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대승이 되려면 지금 뭔가 여전히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니까 떠나야 된다는 발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룰 6지에서 7지 넘어갈 텐데요. 6지에서 7지 넘어갈 때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야 7지가 돼요. 6지만 해도 아직 여전히 현상계에 대한 분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6지입니다. 7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계랑 절대계를 구분하지 않아요. 7지부터는. 그럼 이미 이게 중생도 7지까지만 가면 이미 사실은 열반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불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뭔가 이렇게 이 모순이 되는 논리들이 버젓이 지금 이렇게 이런 학문 연구에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논리를 써버리면 충돌이 나서요. 이게 가다가 여러분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한 단락이라도 보고 좀 쉬죠. 17번 한번 볼게요.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10가지 관점으로 모든 12연기를 관찰하여 내가 없고 남이 없으며,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12연계에는 분명히 내가 있고 남이 있거든요. 현상계 연기법의 세계니까요. 근데 왜 연기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현상계에 돌아가는 연기법을 얘기하다가 거기에는 나도 남도 없고 수명도 없고 자성도 없으며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없다는 것을 알면 곧장 우리가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탈을 하게 되고 공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어떤 체험적 이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육지의 위상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요거 이 복잡한 그림 말고 간단하게 제가 그려볼게요. 그려드리면 공이 있고 요게 참나죠. 예. 우리 늘 그리던 간단한 그림을 그리죠. 참나와 애고. 자, 육지는 뭘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 육지 이름이 현전지거든요. 현전. 드러낼 현, 앞전.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 공 안에는요, 육바라밀이 갇혀져 있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각 그 지들이 한 바라밀마다 이렇게 다 걸려 있거든요. 나머지 바라밀하고도 다 관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보시바라밀을 잘한다 그러면요. 다른 바라밀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잘하는데 일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제일 잘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지바라밀은 여러 바라밀도 다 잘하는데 삼지보다 이지가 더 그러면 지게바라밀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윗지가 더 잘하겠죠. 일지는 여러 바라밀 중에 보시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지는 지게바라밀을 잘 표현하고 닦더라. 그게 이지에 대해 중요한 어떤 그 닦음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분야에 가장 열심히 닦아야 하는 그 바라밀이자 제일 그 다른 바라밀보다 신경 써야 되고 잘해야 되는 바라밀을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 참나 안에는 이 6개의 바라밀이 딱 공식처럼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깔려 있어요. 선천적으로. 저게 본유 종자라는 거예요. 참나 안에 원래 새겨져 있는 게 본유. 본래부터 있던 종자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펼쳐 쓰는 거예요. 저걸 펼쳐 쓸 줄 아니까 우리가 우주를 창조시키고 우리 마음에서 일체이심조로 우주를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업을 짓다가 거기서 무지가 개입돼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지언정 우주 자체를 펼쳐내는 힘은요. 여러분도 지금 퍼펙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래아식이 퍼펙트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래아식이 있네 없네 할 게 아니라 원 이론대로라면 지금 여러분 몸뚱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의 이 식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아래아식이 사실은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티끌 하나도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존재한다 이 얘기는 아래아식이 사실 여러분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업을 관리해 줄 때 팔식 그러는 거고 그게 비로자나불입니다. 실제로.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생겼냐? 육바라밀로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잖아요. 비로자나불은 법신이자 법계라고 합니다. 아예 법계라고도 부르고 법신이라고도 해요. 비로자나불을. 법 자체란 얘기예요. 비로자나불. 인간이 아니고 법 자체. 텅 빈데 보세요. 텅 빈 건 본체. 대승긴 신론식으로 말하면 그 안에 우주의 신묘한 상을 다 공식을 가지고 있다가 법이 상이죠.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작용을 통해서 이 에고를 경영해 버려요. 굴려 버려요. 요게 팔식이에요, 사실은. 십식, 구식, 팔식이 다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보세요. 텅 빈 거 자체는 십식이에요. 굳이 나눠서 제가 얘기할게요. 십식. 십식은 잘 안 쓰는데 텅 빈 게 십식이면 우주의 진리를 꽉 쥐고 있는 그 자리는 구식이고 그게 실제로 작용을 일으켜서 현상계를 굴려버리면 팔식이 돼요. 그게 참나의 새 모습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무극, 태극, 환극이라고 한 게 똑같은 거예요. 십식이 무극이고 구식이 태극이고 팔식이 환극이에요. 경영자로서의 참나. 그러니까 경영하다 보면 막 추잡스러운 일도 다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염이 된다고 우리가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팔식이 뭔가 오염됐다고 보는 거는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업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업보들에 오염됐다고 보는데 팔식 자체는 절대 거기에 물들진 않아요. 경영할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그 구식설을 주장 안 하는 사람들은 경영하되 절대 물들질 않기 때문에 물들어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팔식이 오염식인데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물든 적이 없기 때문에 팔식이 그대로 참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구식을 따로 주장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 그 유식설은 팔식설에서 끝납니다. 구식까지도 원래 잘 안 가요. 예,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현전이 왜 현전이죠? 이 공이요 참나죠. 참나를요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잘 알려면요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을 바로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육바라밀의 실체를 바로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육바라밀을 먼저 6가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명상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한참 하다 보면요 내 안에서 진짜로 그게 살아서 육바라밀이 근원적으로 발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일지입니다. 일주도 안 돼요. 일주도요 육식을 선정과 일주는 정의 쌍수를 얻은 경지라 육식 정도는 요리한다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냐면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미세한 분별에 계속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 고리를 좀 끊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참나가 육바라밀이구나. 내가 비로자나불이구나. 내 안에서 비로자나불이 선정과 지혜만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버리면요. 미세한 분별이 더 끊어져요. 그때부터는 일지보살이라고 그래요. 법신을 제대로 봤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참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꼭 이 모양이 아니라 아무튼 육바라밀이 균형 잡혀 있는 덩어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 한 물건이 육바라밀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요. 수많은 체험을 통해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과 개념 분석. 자, 여기서 이제 체험과 개념 분석이 다 해서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반야를 통해 분석하고 개념을 따지고 나머지 선정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통해서 체험하고 연구하고 체험하고 연구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게을리 하시면요. 육바라밀이 아무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제대로 안 밝혀져요. 이거는 뭐 남 탓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강의를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본다고 해도 거기서 다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식으로 구현돼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서 뭔가 들썩들썩하면 조금씩 개발은 돼요. 근데 이거를 뿌리를 뽑으려면 육바라밀을 여러분이 그냥 매 순간 닦아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특정 시간에만 명상할 때만 명상하고 명상 끝났으니까 오늘은 일단 삼매 끝 하면 이거는 수행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태보가 일어나요. 그러면 잠깐 명상하고 이게 일폭시판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뜨겁고 열흘 춥다. 공부가 이런 식으로 되면요. 태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따뜻해야 되는데 하루는 뜨겁게 달구다가 열흘은 팍 식어버리는 아주 차가워버리는 그러면 이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이 참나를 드러내는 게 수행이고 현전지라는 건 눈앞에 참나를 늘 드러낼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 공식이 선명해요. 딱 살면요. 양심이 뭘 원하는지가 선명해야 돼요. 이게 현전지예요. 매사에 선명해요. 반야바라밀이 작동하니까 매사에 눈앞에 진리가 선명하고 그러면 그거는 반야바라밀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반야만 너무 치중하니까 첫 번째는 반야로 얘기할 때는 눈앞에 진리가 선명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말하면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공성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라는 이런 이 우주의 법칙 진리를 현전 진짜 눈앞에 펼쳐내는데 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에 있는 정보를 현실화시키는데 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행 중에 10행 중에 6번째 행이 뭡니까? 선현행. 육지가 하는 행은요. 잘 드러내는 행을 잘해요. 보이지 않는 텅 빈 자리에 있는 진리를 현실화시키는 게 달인이에요. 텅 빈 자리 안에 자 간단한 게 보시가 있죠. 텅 빈 자리 안에 보시가 있어요. 그럼 이 보시를요. 안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즉 진리의 화신이 된다고요. 현전이라는 거는 선현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살이 있어야 우리가 저렇게 보시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 공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존재가 있으면 편하겠죠.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역할이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공이잖아요. 아버지를 자꾸 제자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겁니다. 선현행, 내가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이거를요 육지보살부터는 이걸 잘한다는. 칠지만은 못하지만 잘한다는. 왜 칠지만을 못하냐? 공에 완전히 공이 여러분 안에서
그 공이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의미로 말하면 공에 완전히 안주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세한 분별인데 그게 뭐냐면 현상계에 대해서 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상계보다는 절대계가 탁월하고 현상계는 절대계만 못하다 하는 미세한 분별이 아직 있어서 육지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이론대로라면요, 초기 불교 이론은 칠지를 못 넘어가요, 절대. 이해되세요? 칠지는요, 현상계의 절대계를 안 가를 때 시작돼요. 칠지부터 우리가 진짜 성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칠지부터는 이제 어디 다른 세계를 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칠지부터 사실은 진짜 극락이 있으면 진짜 극락에 갈 실력이 생겨요. 왜냐? 현상계를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현상계를 조금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세계를 따로 찾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천국 가거나 여러분이 지옥 가 계시거나 여기 계시거나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다 보는 건 여러분 마음뿐인데, 마음은 다 참나의 작용인데 어디가 더러운 게 어디 붙을 수 있죠? 재료는 다 청정이에요. 그 재료를 엮어서 만들어내는 게 무지와 아집이 붙은 만큼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카르마가 발생하고, 무지와 아집 반대로 지혜와 자비가 들어가면은 모두를 살리는 카르마가 발생할 뿐, 그 자체는 다 똑같은 마음작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잡념을 일으키는 거나 좋은 고귀한 생각을 하는 거나 다 그거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든 재료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재료가 똑같아요. 한 생각이요, 조금만 이렇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게 잡념이 되고 망상이 돼버려요. 한 걸음만 덜 가면 그게 딱 지혜가 되고, 애초에 재료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돈도 벌고 잘해야겠다, 이건 좋은데, 이거를요, 그런 상황에 그 생각을 하면 아주 귀한 생각이 되는데, 꼭 명상하겠다고 앉을 때만 그 생각을 한다면 잡념이 돼요. 평소에 안 하다가 딱 명상할 때만 그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면 또 명상 안 할 때 그럼 돈을 벌든가. 안 벌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더러운 겁니까? 우리가 잡념이라고 할 때. 잡념은요, 똑같이 고귀한 생각인데 그 타이밍이 아닐 때 나오면 잡념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요, 제때 만나면 정말 귀한 사람이 타이밍이 아닐 때 만나면 아주 그냥 골치가 된다고요.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상형이 막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간단한 건데 분명히 같은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같게 보이는데 타이밍만 달라도요, 조금만 조건이 달라져도 그게요, 천하의 몹쓸 짓이 되기도 하고 천하의 고귀한 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료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공하는 그 맛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독을 만들 거냐 약을 만들 거냐가 아주 미세한 차이라니까요. 약도 다 독인데요, 원래. 독을 가지고 독을 제압하면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이 독을 더 확장시키면 이게 생명을 위협해버리면 진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체유심적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떤가 하면요, 참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조금도 차별하지 말자. 요게 칠지 빨리 되는 비결입니다. 칠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경전에 써진 거예요. 칠지들부터는요, 현상계를 조금도 거부하지 않아요. 현상계 중생을 구하러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아요. 한 5분 정도는 거부하실 수 있지만 바로 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항상 주장한, 잠깐은 흔들리실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너무 알기 때문에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이니까 조금 흔들리는 건 봐줘야 돼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색수상행식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고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에고가 놀랄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직면하면 에고가 일단 놀래요. 그거를 양심이 바로 출동해서 제압해버리면 성인이고요. 양심이 출동을 잘 안 하면, 신고했는데도 출동이 안 된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그게 일반인인 거고, 출동이 바로 되면 바로 진압하겠죠. 5분 안에 출동해서 진압해버린다, 이러면 성인이에요. 꼭 5분이 아니라 빨리빨리 제압하면 성인이에요. 그게 문제를 못 일으키게 미리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한참 문제를 일으킨 뒤에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범부인 거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성인인 거지, 성인은 아예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 대한 오해예요. 인간 의식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무리 십지보살도 그 팔식 안에는요, 업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업보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빨리 수행력이 육바라밀이 바로 출동해서 제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 자체 가지 마시고 빨리 왜 나는 빨리 제압을 못하나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빨리 제압하는 법을 연구하셔야 여러분이 고단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에고의 세계를 굴리는 건 연기법인데 연기법의 12연기를 지금 이 육지보살은요. 반야를 늘 반야바라밀이 왕성하니까 잘 닦으니까 눈앞에 우주 돌아가는 이 공식을요. 선명하게 보고 있는데 이 참나의 눈으로 자명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뭘 더 본 거냐면요. 현상계가 이제 칠지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칠지 전단계라서 이래요. 칠지 전단계를 하더라도요. 칠지만큼은 알긴 알겠죠.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아는 게 앞서죠. 행보다. 그래서 칠지가 행하는 단계라면 육지 때 이미 알긴 알아요. 뭘 아냐면 현상계 모든 걸 굴리는 12연기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설명이 안 가고 12연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이제 육지라고 말을 못 합니다. 12연기가 본래 공인 줄 알 때 육지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색수상행식으로 우주는 구르더라. 이게 반야신경에 이 내용만 있으면 반야신경이 아니죠. 뭔 내용이 있나요?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가 있으니까 반야신경이. 그게 반야바라밀이 돼버려요. 요게 육지에서 얻는 궁극의 바라밀이 반야신경에 담긴 그겁니다. 그걸 정확히 읽어내서 이 12연기가 본래 공한 줄 아니까 12연기를 이제 거부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육지보살은 아직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12연기에 대해. 공인 줄을 알면서도 공에 완전히 안주를 못했다는 게 그런 마음도 흔쾌하게 그게 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현상계는 뭔가 더 더럽고 절대계 참나는 청정하다는 미세한 구별이 있다고 해서 미세한 번뇌가 현행하는 단계라고 하는 그 미세한 번뇌가 잡히면 칠지보살이 돼요. 칠지부터는 성자예요. 칠지부터는 현상계 중생구조하러 또 옵니다. 흔쾌히 온다는 거.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참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고의 미세한 분별마저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칠지가 완벽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이 각 단계별로 뭐가 치유되냐 가지고 얘기하면은 육지보살은 아직 이 절대계와 현상계를 아직 가르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직 갈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모든 연기를 관찰하되 12연기는 정확히 이해하는 건 초기 불교 때부터 다 나오지만 그건 일주보살도 다 한다는 말이에요. 12연기를 분석하는 건. 그런데 이게 공인 줄 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일주나 일지보살도요, 다 알아요. 그게 반야신경에 나온 그건 다 알아요. 일주보살부터 알아요, 사실은. 일주보살 때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고요. 체험도 있고요. 일지보살 되면 이제 체험과 개념이 딱 맞게 다 끝나요. 그런데 왜 육지에서 또 이 얘기를 하냐? 육지는요, 이걸 진짜로 구현까지 한다.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게 꼭 들어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단순히 공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이 공으로 아신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그 안에 잘 구현할 때 여러분이 진짜 공인 줄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공을 알았다면 육바라밀을 잘해야겠죠. 근데 일지보살은요, 다 공하다도 알고 다 아는데 육바라밀을 좀 덜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아니라고 보고, 이제 육지는요, 칠지 향하기 직전이라 이제 꽤 잘해요. 육바라밀을. 육지니까 6단계까지 오는 동안 육바라밀을 다 닦았죠. 육바라밀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육지는 이제 이런 육바라밀을, 기존 육바라밀을 마무리하는 반야바라밀로 마무리하고 실제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잘 쓰는 단계로 쳐줍니다. 하지만 아직 끊어지는 단계예요. 육바라밀을 잘 쓰다가도 한 번씩 50% 양심이 50% 이상이 못 될 때가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많진 않아도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육지입니다. 끊긴다고 해서. 툭툭 끊길 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이라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끊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순수하게 양심을 아직,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대로만 하면 양심이다 그러면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요, 요거 좀 쉬었다 해야겠는데, 유교에서는 60일 경지를 뭐라고 하지? 이순. 요게 신기하게 똑같아요. 자, 이순. 1000명을 귀로 듣고
순종하는 단계라고 하지 종심, 이게 따를 종자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안 어기더라 하는 70의 종심소욕 분류구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60이 딱 이래요. 신기하게 60이 육지보살이고 70이 칠지보살이 딱 맞아요. 칠지보살은 가야 이제 욕망이 완전히 제압됩니다. 화엄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번뇌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인정해줘요. 더 이상 번뇌에 빠지지 않는다. 칠지부터는. 그래서 칠지부터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칠지부터는 이제 속에서만 부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불성이요 밖으로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칠지보살 되면요 완전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천부경 할 때 수리 이거 기억하세요? 일지가 점 하나 찍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면 점이 전후 좌우로 6개가 더 찍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을 하나 찍고 이 전체적으로 닦으면 이게 7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7이 돼야만 완전한 자립체가 돼요. 입체가 돼요. 고경지가 칠지보살. 육지는 아직 그 직전 단계예요. 거의 자립이 됐는데 뭔가 한 수가 빠져있는, 중심점이 빠져있는 단계. 그래서 육지는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뭔가 중심점이 빠져있어요. 지금 이 주변을 육바라밀 닦느라고 육바라밀을 이제 자유자재로 부리는 힘이 마지막에 여기 방편의 힘이라는 게 나와요. 방편바라밀을 얻어야 돼요. 한 점이 부풀어지다 보니까 육방으로 부풀어져서 6개의 아이템을 다 모았죠. 6개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쓴다가 칠지 방편바라밀이에요. 6개 아이템을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방편바라밀을. 그러니까요 별짓도 다 해도 돼요. 칠지부터는. 범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성인으로 올 수도 있고 자기 오고 싶은 대로 와가지고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는 존재. 이제 그때부터는 오고 감도 현상계나 절대계를 차별하지 않아요. 자기 있는 곳을 그냥 정토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돼요. 이런 존재가 되기 아직 전 단계라 아직 미세한 구별인데 그래도 육바라밀을 참나 안에 있는 거를요 그대로 거의 구현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거의 구현한다. 그래서 현전직을 거의 구현한다. 선현행 잘 구현한다는 뜻이에요. 잘 구현한다. 그래서 이순 천명을 잘 따른다. 이 이순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게 여기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순인의 단계라고 그러죠. 순인. 진리에 이 공성의 진리에 순종하여 인가하는 단계. 순응하고 있는 단계. 이 순인 다음이 뭡니까? 법인. 그 법 자체가 되는 단계. 이 법인은 칠지에서 팔지 됐을 때 확실히 되는 건 팔지고 칠지에서부터 이미 법인을 얻었다고 보죠. 그래서 칠지는 아직 그런데 뭔가 힘을 써야 미세한 힘을 써서 잡고 있는 단계고 팔지는 힘을 빼버려도 이제 안 잃어버린. 진짜 종심소욕 분류구는 팔지 가서 돼요, 사실은. 칠지도 이제 그 맛을 보는 거고 팔지 갔을 때 진짜 마음을 완전히 풀어도 이제 육바라밀 덩어리가 돼버린 단계에서 육바라밀한테 끌려다니는 단계예요. 그래서 팔지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불교책 어디 가서 다 사서 그 지 얘기하는데 보세요. 팔지 표면에 다 거기 써 있어요. 글로라도 다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학자분들도 다 알아요. 팔지부터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팔지부터는 숨만 쉬어도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지부터는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해서 공부를 안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하는 모든 짓이 공부가 된 단계예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공부가 돼요. 모든 순간에서 육바라밀을 만나고 육바라밀을 펼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팔집까지만 가서 공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팔집부터는 이제 더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된다. 공부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그 단계 못 들어가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오지는 공성의 진리를 알았는데 오지부터는 이제 참나 안에서 육바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육지에 비해서 오지는 더 많이 끊겨요. 그래서 오지예요. 자꾸 끊겨요. 그래서 육지는 이제 안 끊기는 게 이제 안 끊어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오지는 끊어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육지는 안 끊어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칠지는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팔지는 이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경지에 갔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